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살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살라님께서는 중국의 한 아파트에서 사신 적이 있는데 그 아파트가 진짜 무서웠대요. 중국 아파트 괴담이라든지 무서운 이야기 정말 많은데 어떤 곳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살라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닉네임이 조금 이제 우리나라 말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살라님. 제가 축구선수 살라를 좋아해서. 그래서. 맞네요. 네. 아까 시청자분들께서 네, 그 축구선수 이름이다 막 이랬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살라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중국으로 좀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네네. 중국의 한 아파트에서 사실 때 정말 또 소름 돋는 일들을 겪으셨다. 네. 그래요. 그럼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 저는 홍콩에서 중학교로 나왔고, 말씀드린 그 중국 아파트 살 때는 고등학교부터 제가 중국 대륙에서 국제학교를 다녔어요. 네, 국제학교 다닐 때는 이제 국제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했었는데, 그 기숙사 생활을 하고 이제 저도 대학을 가야 되니까, 이제 뭐 홍콩에 있는 대학이나 뭐 중국 대륙에 있는 대학이나 그런 걸 고민을 하다가, 저희 외삼촌이 또 거기 현지 주재원으로 계셨어가지고, 네, 거기로 이제 해당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에 있는 도시에 있는 대학으로 이제 그 진로를 정하게 돼서 들어가게 됐는데, 예. 일단 그 아파트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있을 당시만 하더라도 한 15년 전이거든요. 이제 중국 그 베이징 올림픽이 막 끝나가지고 이제 막 도시들이 재정비되고 성장하고 있는 그런 단계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치안 같은 경우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단계였고, 하지만 흔히들 생각하시는 그 옛날에 뭐 80년대 중국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남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이제 홈스테이라고 하나요? 현지 가디언 분들이 계시는 데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좀 현지 분이시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좀 깔끔한 거를 좋아하고, 지금도 결혼해서 아기 키우면서 막 엄청 깨끗하게 막 빨고 정리하고 이런 거 좋아해서 그 홈스테이에 사는 거는 제가 좀 맞지가 않더라고요, 제 성격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구해야겠다. 근데 이제 한국 동기들이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그때 당시로 하나가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면은 투룸에 좀 괜찮은 아파트였거든요. 어이구, 예. 네. 근데 너무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리베이터도 중간에 막 쓰고 막 쥐 나오고 뭐 벌레가 많고 그래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제 성격이 그런 거는 맞지가 않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외국인 전용 아파트라고 세워진 아파트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예. 거기는 월세가 이제 하나 70만 원 정도니까 지금 월세 70만 원에도 비싸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러면은 15년 전이면 엄청 비싼 돈인데 일단 거기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는 중국에는 경찰을 공안이라 그래요. 경찰이라고 안 하고. 네. 공안 파출소가 그 아파트 단지 안에 한 3개 정도 상주했을 정도로 그 치안이나 이런 게 아주 잘 되어 있는 아파트고 깨끗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거기 입주를 하게 됐는데, 네. 제가 아마 대학교 2학년 기말고사였을 거예요. 제 습관이 집을 나가기 전에 이제 베란다 문이라든지 화장실 문이라든지 모든 문을 다 닫고, 예. 이제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 제가 시험이 끝나고 저녁 한 8시, 9시쯤에 집에 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집에 왔는데 일단 먼저 집 구조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집에 들어오면은 현관문을 열면은 뭐 신발장이라든지 그렇게 턱이라고 하나요? 그 신발을 벗을 수 있는 턱이 있는데, 중국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미국식으로 일자로 그냥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근데 저는 뭐 신발을 벗고 생활을 하니까 이제 신발을 벗고 오른쪽으로 딱 돌면은 화장실하고 주방의 문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문을 다 닫고 가는데 주방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주 살짝. 주방에도 베란다가 딸려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래가지고 뭐 제가 살던 도시가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다 보니까 바닷가 근처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뭐 바람이 불었나 보다.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왜냐면은 이사 간 지도 얼마 안 됐고 치안도 좋은 거를 제가 알고 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그 문을 닫고 이제 밤 8시, 9시면은 이제 저녁도 먹고 저기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뭐 쉬기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하니까 일상생활을 이제 하고 이제 잠에 들라고 딱 누웠어요. 네. 눕고 나가지고 제가 잠이 그렇게 빨리 드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뭐 1시간, 2시간 정도 뭐 좀 뒤척거리다가 자는데 눈을 딱 뜨니까 제 명치 쪽에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오? 네,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 침실 바로 옆에 그 베란다가 또 통창으로 돼 있어가지고 월광이 굉장히 잘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루엣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뒤통수만 보이고. 근데 머리가 아주 새하얗고 머리가 아주 긴 그 몸 크기로 봤을 때는 할머니 같았어요. 그 할머니 같아가지고 이게 사람이 너무 당황을 하다 보면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오,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또 치안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뭐 인근에 있는 뭐 불황자나 뭐 와가지고 진짜 내 위에 올라와 있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홍콩에서 좀 오래 살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 중국 대륙어보다는 광동어가 좀 더 편했어가지고 예. 뭐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까 광동어로 막 뭐라고 하니까 반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뭐 잘 하지도 못하는 중국 대륙어로 뭐 하시는 거냐,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부터 제 몸이 안 움직이는 거를 제가 느낀 거예요. 아, 가위구나. 네, 가위를 눌린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근데 그 대륙 본토어로 얘기를 하자마자 그 할머니 같으신 분이 보통 사람이 이렇게 누구세요? 뭐 하세요? 그러면은 고개가 돌잖아요. 근데 그 앉아있는 상태로 몸이 도는 거예요. 그냥 공중에 그러니까, 떠서 이렇게 쓱 돌듯이? 네네, 그냥 수르르르 이렇게 돌듯이. 예. 이게 돌아가지고 저를 딱 보는데 아무 표정이 없어요, 할머니가. 그 옷도 뭐 흰 소복 같은 뭐 소복인지 뭐 중국 치파온지는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머리도 엄청 하얗고 뭐 비녀 같은 것도 뭐 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막 하얀 소복을 입고 저를 딱 이렇게 노려보더니 이게 말을 하기 시작하려고 입을 벌리는데 예.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의 속도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유튜브 보면은 막 빨리 감기 하잖아요. 이런 거. 네, 이러듯이 말을 하더니 탁 일어서요. 제 명치에서. 예. 그러더니 무당분들 왜 그 적도 탄다고 하나요? 아. 네, 그걸 하듯이 제 몸 위에서 막 팡팡 이렇게 뛰는 거예요, 계속. 예.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경험 이후로도 뭐 귀신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는 사실 잘 믿지는 않아요. 예. 과학 이런 게 아니면은 전 그런 거 믿지 않는데 제가 또 눈으로 본 거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 네네.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이거는 뭐 어디서 본 가위 눌리는 거 푸는 방법 있잖아요. 왜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에 힘을 준다든지 뭐 해가지고 엄청 제가 진짜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 모습이 방방 뛰는 것도 그냥 방방 뛰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요. 진짜 무슨 트램펄린에서 뛰듯이 천장에 머리가 닿을랑말랑 하는데 그게 트램펄린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속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바바바바바바바바 이러면서 제 명치에서 계속 뛰는 거예요, 그게. 와.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 당시에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처음 겪는 거다 보니까 또 해외에서 혼자 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손가락에 힘을 주면서 제발 깨라 했는데 결국은 깼어요. 네. 깼는데 저는 그게 한 10분, 15분 이렇게 된 줄 알았더니 제가 그때 잠이 든 게 한 12시쯤이었나 봐요. 근데 잠이 딱 깨고 보니까 새벽 4시? 꽤 흘렀죠. 오. 제가 10분, 15분이라고 느꼈던 게 한 2-3시간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딱 하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제 집인데도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예. 제가 살던 층이 11층이었어요. 11층이었는데 저 그 밑에 3층에
그 같은 학교의 다른 과에 친한 형님분이 계셔가지고 거기로 내려가가지고 제가 잠을 잤는데 아까 기말고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근데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기말고사가 끝나면 한국에 와가지고 뭐 여가 활동을 한다든지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그 시험이 끝나고 제가 한 일주일 뒤에 한국에 귀국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집에서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못 살지. 못 살아요.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그 일주일간은 그냥 그 3층에 계신 형님 집에서 그냥 솔직히 좀 남자인데 쪽팔려가지고 뭐 귀신 봤다 이 얘기도 못하고 그냥 형님이랑 좀 있고 싶어서 그냥 일주일 동안 있다 간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원래 저 점 같은 거를 1년에 한 2번 정도 연례 행사하듯이 보시는 분이라서 예. 종교가 따로 있지는 않으시고요. 그냥 그 어르신분들 왜 점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네. 분들. 1년에 한 번씩.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용산인데 그 마포 쪽에 어머니가 뭐 전통시장 중에 그 점 보러 가는 데가 있다고 예.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그럼 한번 가볼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뭘 또 그런 걸 뭐 또 점을 보러 갑니까? 그냥 가죠. 그랬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또 시장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시장 초입에 무당집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어머니께서 그냥 손 잡고 그냥 한번 보기나 봐봐. 그 계속 살아야 되는데 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뭐 그러죠. 그러고 이제 딱 들어갔어요. 예. 그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들어갔는데 무당이 저를 보지도 않고 그 문을 열고 또 문에 들어가야지 이제 사람이 사는 공간이잖아요. 보통 현관문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문에 딱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 무당분이 안에서 뭐 이런 더러운 거 들고 왔어 이러는 거예요. 어이구요? 예. 무당분이. 저는 순간적으로 내가 뭐 먹다가 흘렸나 싶어가지고 뭐 뒤를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앉았어요. 무당분 앞에. 그랬더니 그 무당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그 처참하게 되게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이래요. 그분이. 예. 한국 분인지 뭐 중국 분인지 그분은 모르니까 그냥 그 보이기만 하나 봐요. 뭐 네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막으려면은 뭐 계속 꿈에는 나오는데 뭐 당신은 해야 할 것 같은 분은 아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냥 뭐 부적 같은 거를 써서 3장을 저를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는 현관문, 하나는 이제 그 문이 열렸던 주방하고 침실 위에 붙여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들고 방학이 끝나가지고 중국 들어와가지고 집에다 붙이고 잤더니 또 그거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게 또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현지 대학교를 다녔으니까 현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왕서방이라고 할게요. 그냥 중국 사람이니까. 예. 왕서방이랑 굉장히 친했어가지고 지금도 연락하고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한국도 왔다가 중국도 왔다 그런 사이인데. 네네. 이제 그 왕서방이 그 도시에서 선조 대대로 계속 살던 집안인 거예요. 그 왕서방 집안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도 놀러 가고 그러면 왕서방 외삼촌도 보고 왕서방 엄마 아빠도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고 이랬는데 그 왕서방 외삼촌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한국 사람이라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했어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그냥 그래가지고 나 되게 무서웠는데 한국에서 이런 부적 같은 거 받아왔더니 괜찮아졌다. 그랬더니 그 왕서방 외삼촌이 갑자기 허허허허 웃으시더니 저한테 살라야 너 그 아파트 부지가 뭔지 알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모르겠는데요. 그 부지가 뭐예요? 그랬더니 옛날에 왜 국공내전이라고 아시나요? 그 중국 역사 중에. 예. 그 국공내전 당시에 그 국민당군이 마오쩌둥 그 공산당 군한테 밀려가지고 후퇴를 하면서 그게 원래 그 부지가 호수였대요. 엄청 크게. 호수. 네. 근데 이제 국민당군이 철수하면서 공산군 포로들을 이제 안 좋게 다 해가지고 묻어놓은 장소래요. 그게. 와, 호수 메워버렸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 시체로 메운 거죠. 와.
사람 시체로 메워가지고 그게 아예 그냥 평탄화돼가지고 땅이 됐다고. 그래서 알포인트네. 그 아파트 입주할 때도 중국 분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부자 하면은 우리나라 예. 부자랑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사실. 그쵸. 그 도시에서 제일 좋은 그 구에 제일 좋은 아파트면은 중국 사람들이 있을 만도 한데 그게 없다는 거를 사실 이상하게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면은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그냥 불편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중국 현지인들은 그걸 안 거죠. 예. 안고 그 아파트에 입주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거기 들어갔을 때도 그 아파트 주위에만 해무 비슷하게 저층부에는 안개가 쫙 깔리는 거예요, 밤마다. 예. 그게 이제 원래 호수였으니까 그렇게 안개가 이렇게 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근데도 그렇네. 뭐 지금은 다들 잘 살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 친구도 아직까지 거기서 살고 있는데 예.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건 사고는 엄청 많은가 봐요. 거기가 터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은 데라서 화가 엄청 세겠구나. 엄청 세대요, 거기가. 이야, 아니, 일단은 내용 자체가 홍콩 쪽에 이제 할머니가 나오셨잖아요. 이제 홍콩 할매 그쵸. 귀신. 홍콩 할매 귀신에다가, 그 알포인트 내용이 나왔던 그 사람 죽은 걸로, 호수를 메워버렸다. 그 내용까지 나와버리니까 더 무섭네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냥 허허 웃으면서 넘겼는데 그 이야기 듣고 바로 이사했어요. 그냥 이야, 못 살겠어가지고. 그 할머니 생김새라든지 그런 것도 다 기억은 나세요? 네, 똑똑히 기억나요. 눈도 그 죽은 사람들 보면 동공이 풀린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동그랗게. 그 풀리는 게 가만히 있다가 제가 얘기를 시작하니까 그 동공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바뀌었어요. 그게 갑자기. 오. 그리고 주름도 엄청 주름이 많고 그 발도 제가 발을 기억하는 게 아까 막 천장까지 뛰어가지고 막 그 정도 높이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맞아요.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보니까 발도 그 중국 옛날 여자분들 전족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되게 안 좋은 악습인데 중국은 옛날에 그 발이 작은 여자가 미인이었대요. 미인상이었대요, 중국이. 예.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4살 소녀 때 신던 신발을 80대 할머니가 신고 있는 거예요. 옷자락에? 네, 못 자라게. 그러니까 그 발이 아직도 기억나요. 어떻게 생겼는지. 오. 엄청 조그만 기괴하게 생겼잖아요. 사실 지금 현대 시대에서는 뭐 매스컴이나 인터넷이나 그런 걸로밖에 볼 수 없는 거를 어떻게 보면 눈앞에서 본 건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그런 거를 막 위에서 방방 뛰니까 저는 그게 계속 뇌리에 남아가지고 제가 딴 거는 뭐 그런 거 봐도 뭐 귀신 영화 잘 보고 그러는데 전족은 검색을 못해요 아직. 무서워가지고. 이야, 별일이 다 있네요. 네. 하필 그 아파트, 그러니까 뭐 아파트는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네.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던 거잖아요. 그잖아요. 몰랐죠. 그 부동산도 왜냐하면은 어.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족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인 상대로는 다 조선족이 부동산 영업을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의사소통 같은 면에서도 어느 정도 좀 프리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공지를 안 해준 거죠. 네. 그래가지고 모르고 입주를 했다가 그런 일을 겪은 거죠. 어이구, 끔찍한 일을 또 겪으셨네요. 그 아파트에서. 네. 그러면 이 중국 아파트 썰 말고도 네. 이제 분명 그때만 귀신을 봤던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다른 네. 경험도 있나요? 제가 2번 정도만 봤는데 예. 하나는 이제 좀 진부하긴 한데 이건 좀 긴 이야기는 아니고 이게 귀신인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흔히 남자들 군대에서 귀신 얘기 많이 보잖아요. 그럼요. 저도 군대 가서 봤으니까. 네, 저는 군대에서 귀신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있을 수는 없는 일이 저한테 일어나서 예.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예. 이제 저는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제가 그 대학교를 마치고 한국에서 석사까지 하고 대학교를 가가지고 한 25, 6세 군대를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동기들보다는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상공육 보충대 아시죠? 네, 상공육 보충대에서 이제 사단 훈련소 넘어가가지고 배치를 받은 데가 그 흔히들 얘기하는 최전방 중에서도 최전방 부대가 있어요. 이게
부대 이름을 바뀔 수가 없는 게 너무 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TV에 많이 나오는 데 있어요. 네. 그 북한군하고 막 뭐 한다는 그런 데 있는데 이제 거기가 벙커가 있어요. GP 해가지고. 아이고 다 나왔다. 네. 예. GP가 있는데 저는 이제 통역병하고 행정병을 같이 했었거든요. 이제 외국에 살다 보니까 영어를 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미군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신병들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안내해주는 것도 약간 행정병들의 일이어가지고 네. 제가 상병 때였을 거예요. 쌍말이라 그러죠, 쌍말. 쌍말 때 이제 분대장 어깨 견장 차면은 딱 힘들어가잖아요. 행보관님이랑 이제 작전 지역 견학하면서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한 3명 정도. 예. 제 부사수하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다른 건 다 보고 이제 그 GP 가야 되는데 그 GP가 북한군 초소하고 거리가 1km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보면은 걔들이 뭐 담배를 피는지 뭐 밥을 먹는지 뭐 자는지 그런 거 다 보인단 말이에요. 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 벙커는 뭐 어떨 때 쓰는 거다 했는데 그 벙커 중에 저희가 그 상시 투입을 안 하는 벙커가 딱 한 개가 있어요. 벙커가 몇십 개가 있는데 예. 딱 한 개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유명한 벙커예요. 거기가. 예. 그 인근 부대에서도 유명하고 근데 이제 그 벙커 같은 경우에는 상시 투입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벙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벙커마다 이제 지통실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지통실에서 한라인으로 연결을 하는 전화기를 상시 배치를 해놓는데 그 벙커 같은 경우에는 지통실에서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만 걸 수 있어요. 예. 전화를. 왜냐하면은 지통실하고 그 벙커가 가깝기도 하고 저희는 무전기를 차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벙커가 북한군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한이 넘어와가지고 뭐 무슨 일을 했다 그랬을 때 거기 한 라인이 있으면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있다고 저는 그때 배워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거긴 한 라인이 없었는데 거기는 이제 걸 수 있는 한 라인밖에 없는 거예요. 지통실에서 예. 받을 수는 없고 그 무전기로 다 되니까. 근데 그 전화는 저희가 거는 거니까 울릴 일이 없는 전화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벙커를 이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이제 견학을 하고 그 벙커 쪽으로 가는데 전화기 울리는 거예요. 제가 이미 그 부대에서 생활한 지가 1년이 넘어갈 상황인데 제가 거기서 전화가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정도는 알 짬이잖아요. 그렇죠. 전혀 울릴 이유도 없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통신선 작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통신 쪽에서 와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다 보일 텐데 네. 저희가 사실 저희 부대원들 같은 경우는 그 벙커 지날 때는 이게 총을 항상 들고 벙커를 순찰을 하는데 그때는 거의 조종관의 손이 갈 정도로 그렇게 하거든요. 다들 찜찜해가지고 그 안 좋은 선택을 하신 분이 계시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지나가는데 전화기가 울린 거예요. 예. 전화기가 울려가지고 그때 뒤에 있던 신병 3명은 이제 뭔지도 모르니까 전화가 울린다고 하는데 저하고 옆에 부사수하고 걸어가면서 흠칫한 거예요. 예. 이게 왜 울려? 저는 이제 부사수한테 왜 울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야, 네가 가서 확인해봐.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미 그 친구도 이제 알 만큼 아니까. 그때 예. 또 여름이라서 비가 엄청 왔어요. 천둥번개 치고 앞에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철책을 넘어가지고, 뭐 그 안에 누가 있으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쌈도 있고 견장을 샀으니까, 예. 무전을 했어요. 지통실에다가 이러이러한데 혹시 뭐 오늘 망 개설이나 뭐 이런 전화선 부서를 했느냐 그랬더니 이제 소대장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돌고 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전화기에 울렸다고 하니까 확인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야지 나중에 또 문제가 없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뭐 최고 선임이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은 이제 벙커라고 하면은 이제 총기가 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앞이 개방이 돼 있잖아요. 네. 시야 확보도 하고 조준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앞에 판초 우위 아시죠? 그 우위. 알죠. 그거를 쓴 것 같은 형체가
키가 너무 기괴하게 큰 거예요. 왜냐하면은 벙커 안에서 밖을 봤을 때 얼굴이 보여야 정상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밑에 낭떠러지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가슴밖에 안 보였어요, 제가. 사람인 거는 확실했어요. 왜냐하면은 판초 우위가 너무 선명하게 그 옛날에 국방색 개구리 무늬. 예. 그 판초 우위를 제가 눈으로 너무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는 그 권총 홀스터에다가 손을 올리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그거를 뽑을까 말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무전을 해야 되니까 고개를 돌린 사이에 그게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고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다 돌고 나서 돌 때도 여기는 어떤 상황에서 뭐를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남은 거는 다 스킵하고 그냥 바로 지통실로 올라갔는데 그 지통실 소대장님이 이제 저한테 살라야 너 이제 군생활 얼마 안 남았다고 되게 빠졌나 보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무서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너 아까 무전하고 나가지고 지통실로 전화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뭐야? 전화했는데 이런 소리밖에 안 났대요. 그러니까 소대장님은 제가 장난친 줄 안 거예요. 워낙 친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장난으로 혼내려고 불렀는데 저는 방방 날뛰었죠.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예.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몇 번 벙커야 그래가지고 그 벙커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됐다 그냥 가라. 그리고 나서 소대원들한테 오늘 조심하라고 해라. 예. 그러고 그냥 말았는데 제가 가고 나가지고 그날 밤에 정기적으로 이제 벙커 순찰을 하다 보니까 예. 저 말고도 본 사람이 3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거 똑같은 거를? 똑같은 거를 가슴만. 그래가지고 그중 하나는 신병티를 이제 막 벗은 일병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인원이 없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불침번 사수를 들면서 가다가 그 친구가 기절을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 최전방에서 그 기절을 해버리니까 또 밑에 의무대에서 또 올라가가지고 실어 오고 막 그러고 나가지고 하도 이렇게 흉흉한 소문이 많이 돌다 보니까 네. 저희 대장님이 그냥 그 향이라도 하나 피워주라고 그냥 담배불 붙여가지고 그 PX에 파는 무알코올 맥주랑 해가지고 좀 주라고. 예. 아마 좀 뭐 안 좋게 됐으니까 좀 그게 원한이 있는가 보다. 그러고 나가지고는 또 아무 일이 없었대요. 그쪽 지역이 워낙 흉흉한 일이 많아가지고 예.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가슴까지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보여야 돼. 그게 조금 높은 곳에다가 이제 목을 메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랬던 게 아닐까. 극단적인 선택은 그 목을 매신 게 아니고 총기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요? 목을 맨 게 아니에요? 네, 총기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와, 근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본인만 본 것도 아니고 똑같이 목격하신 분들도 많네요. 그게. 네네, 많아요. 저까지 4명 정도? 보신 분들은 이 이야기 들으시면 꼭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저라고 그게. 오. 그게 근데 키가 큰 사람이 아닌 게 네네. 비정상적으로 컸어요. 그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사람이다 아니다 판단이 됐는데 그게 제일 무서웠죠. 대략 몇 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벙커 크기 계산하면 2미터 넘었을 거예요. 오휴. 근데 그거는 지금 살라님이니까 귀신을 보셨던 게 아니라 거기가 이상했기 때문에 대부분 보신 게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워낙 그런 거 믿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 분이 좀 뭔가 한이 있으셨겠죠. 아마 그렇겠죠. 또 힘들게 군생활 하시다가 그렇게 되셨으니까. 오늘 살라님께서 중국 아파트 썰 그리고 또 군대에서 있는 또 썰까지 들려주셨는데 너무 무서워요. 표현을 잘해주셨어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찾아와 주시고요. 네, 오늘 또 부드러운 목소리로 또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야, 일단은 홍콩 할매 귀신이 있었구나. 진짜. 홍콩 할매 귀신. 그리고 이제 그 부대에서 목격이 되는 판초우이 키가 2m가 넘는
그 귀신. 그리고 본인만 봤던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또 군생활 같이 하시던 분들도 보셨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또 그런 분들이 또 이 방송을 보실 수가 있어요. 댓글 꼭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은 귀신을 꼭 안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